어제 약세 섹터 책정에서 약세 섹터 딱 이 중에 2차 전지는 내일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2차 전지들이 이렇게 미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하락 쪽의 섹터 한번 볼까요? 자, 다음주 월요일에 미칠 만한 놈들이 들어있는지. 자, 앞쪽에서 지금 간략하게 지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요 코스피가 2.5%가 올랐고요, 코스닥에도 1.27%, 코스닥도 하락 아닙니다. 지수 1.27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2.5가 오르고 있는데 3시까지 코스피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상승 종목보다. 3시까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가 지금 막판 마지막 30분에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상태로 끝나. 지수가 2.5%로 올랐는데 상승 종목이 476개, 하락 종목이 408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제 전체로 코스닥은 마감까지도 결국에 상승 727개, 하락 886개. 지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한가 종목도 5개밖에 안 되고 코스피는 아예 상한가가 없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종목들 초대형 위주로 계속해서 몰려 들어갔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목 선택을 조금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들어가서 보시죠. 오늘 하락 종목에 보면, 자, 어저께 상승률 1위였던 양자가 오늘 하락률 1위 들어왔습니다. 어저께 뭐라고 얘기 드렸었죠? 양자는 틈새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조금 빌빌거리는 이런 형태의 지수가 나온다 그러면 양자가 뭐 이런 쪽에서 올라 들어가겠지만 2차 전지는 케이스가 다르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시소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지금 턴어라운드 성장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둘 다입니다. 그래서 어제 2차 전지를 선택했던 거고요. 양자는 분명히 틈새타마라는 성격을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상승률 1위, 오늘 하락률 1위 이렇게 들어가 버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양자주들 같은 경우가 이게 보안주들이나 이런 쪽에는 양자 테마주들이 겹치는 종목들이 꽤나 많죠. 여기에 이제 꽤나 많기 때문에 요거 뭐 제가 같은 줄기로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 뭐 또 아주 눈에 띄는 거 딱 하나, 또 오늘도 또 바로 눈에 띄는 거 들어오네요. 이런 잡테마 같은 경우 볼 필요도 없고요.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지금 못 죽여서 안 달인, 뭐 지금 원래 못 죽여서 안 달인 거니까 이건 딱히 구분할 지옥 앞에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키오스크 이건 테마의 존재 이유도 없고요. 지금 무슨 키오스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야, 지금 90년대냐? 키오스크 테마 같은 거 하고 있게? 자전거 테마 이런 거. 어제는 밥솥이고 오늘은 자전거고 지랄들 한다 진짜. 이 자전거 테마는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면 MB가 그 자전거 할 때 그때 만들어진 테마입니다. MB 때 만들어진 거예요. MB가 대통령에서 만들어진 거. 그러면서 자전거 도로 전국으로 빡 돌아서 다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만들어진 그 테마를 지금 아직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전거주 세계. 아, 짜증 진짜 지도라다 진짜. 일 좀 해라 좀. 맨날 수수료만 받아 처먹지 말고 일들 좀 해라 좀. 자, 오늘은 이제 선명하죠? 어저께 약세 세탁 중에서 딱 하나 2차 전지가 들어갔던 것처럼, 자, 오늘은 아주 선명합니다. 조선입니다. 조선, 그리고 아래 조선 기자재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또 조선 기자재는 없는데요. 조선 기자재는 없네요. 저 밑에 이제 피팅 밸브 같은 애들이 있고요. 피팅 밸브 뭐 얼마 내리지도 않았어요. 태광 어저께 오른 거에 비하면 태광이 그 앞쪽 같은 경우는 지금 빵 치고 저러고 올라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저러고 올라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살짝 눌러 막히는 거, 그냥 뭐 원래 막히는 자리니까요. 뭐 딱히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하락 같은 경우로 볼 수는 없죠. 자, 조선 메이저 쪽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아, 사기당했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사기당했네요. 조선. 자, 동일 스틸럭스 한 종목이 20%가 내려가지고 조선이 지금 약세 상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요게 구분을 해보자라고 하면, 자, 이거 구분을 해보자라고 하면, 자, 조선이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흐름이죠. 시장 전체에 올라 들어간 거에 대하면 조금 약간 이제 실망스러운 형태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장중에 종목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웃기는 새끼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지렁이 용틀이 많은 소리하고 자빠졌냐고 욕을 했죠. 이 삼성중공업이 이게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뭐 상승률이 뭐 어떻게 어쩌고 저쩌지? 그럼 효성중공업 주가가 덜 올랐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죠 이거.
여하간 이제 조선 같은 경우라 그러면 지금 쉬어 들어가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가 대신에 원전 쪽에 만우가가 따라서 사실상 롱숏 형태로 지금 걸려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롱숏으로 걸려 들어가 있기 때문. 그래서 이제 사전에 먼저 한미 동맹 이슈하고 관세 협상이 곧 조만간 타결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쭉쭉 올라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이게 주춤하고 그 다음에 다시 협상 또 들어가서 이번엔 만우가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건 이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 올라 들어가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올라 들어가요. 그냥 이 정도 조선주 이 정도 급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가 나가리 돼가지고 깽판이 나지 않는 한 시장 올라 들어가는 거, 지금 올라 들어가는 거 보세요.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 막판에 지금 미치고 올라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쪽에서 이런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어차피 현대중공업하고 맞춰질 거니까 똑같이 사이 맞춰서 움직이는 거고, 똑같이 한 쌍의 세트, 한 쌍의 바퀴벌레로 움직여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조선까지 요까지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조선 수주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쪽에서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이제 이 중에서 살펴봐야 되는 건 저쪽에 이제 신규 상장주였던 대한조선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금 압박받고 힘을 못 쓰고 있죠. 이 상태에서는 대한조선은 이거 3개월 다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8월 7일 날 8월 7일이 아니고 8월 1일 날 상장한 종목이니까 이건 8, 9, 10회가 될 일단 3개월치는 다 넘겨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11월 달에 보자. 이렇게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종목이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덜 오른 상태가 그런데 이게 문제죠. H중공업 그리고 동일스틸럭스 두 개의 종목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앞에 나온 것처럼 자, 마스가 대신에 만우가 이렇게 얘기가 나와있죠. 지금 마스가 대신에 만우가 요런 상태다가 된다라고 하면 요 종목들은 조금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지금 요런 구조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수가 이렇게 올라 들어가도요,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는 롱숏 절대로 포기하는 적 없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기관들 롱숏 포기 안 합니다. 여기도 지금 보이잖아요. 넥슨은 5.54 오르고 하나 에어로와 로템은 1000 내려버리고, 저쪽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펩트론은 오르고 D&D는 내리고 계속 이지랄하고 자빠졌지 않습니까? 인벤티지 오르고 계속 이러고 있죠. 네이처셀 내리고 코롱 티슈즈는 오르고 클래시스는 오르고 휴젤 파마리서치는 내리고, 야는 포기 안 해요 이거. 오늘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나머지 덩치가 큰 종목들, 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이에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 특별하게 누가 때려가지고 죽이겠다라는 의사가 없을 경우에 패시브만 가지고도 올라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제 자금, 신규 자금들이 무더기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 자금 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집행하는 이 물량만 가지고도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이, 여기는 시총 상위 종목들은 이런 거에서 그냥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시총 6이고요.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행이 시총 19위에 있고요. 하나오션이 시총 12이고요. 이게 지금 조선주에서 이게 세 종목이 지금 시총 20위 안에 들어있어요. 20위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패시브만으로도 올라 들어가는 종목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조선 쪽에서 아주 대규모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지수가 올라가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종목인데, 자, 삼성중공업도 뭐 요거보다는 조금 낮지만 삼성중공업의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있고 해서 지금 31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앞에 들어있는 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하고 합병돼서 자동으로 가는 거니까 제외가 되고요. 그럼 이 조선 쪽에서 이제 나머지 대한조선, H중공업, 동일스틸럭스로 가는 있는 이쪽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위태위태한 종목이 얘가 되겠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메이저 쪽에서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왕창 올려 들어가는 쪽에 이 HJ 같은 경우에는 이 패시브 물량으로 들어올 만한 수준이 되지를 않아요. 야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 나오고 있거든요. 2조 3천억이면 코스피에서 순위 몇 순위냐 그러면 이제 보이십니까?
2조 3천억이면요. 여기 시프트업 지금 이런 종목들 신영증권 지금 여기 요런 수준이잖아요. 뭐 미스터홀딩스 이건 뭐 하는 놈이 회사인지 도 모르겠는데 이런 거 지금 요 수준이거든요. 이런 수준. 한솔케미칼보다 시가총액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요 정도의 수준이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패시브가 안 들어가요. 지금 이거 화면에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하고 지금 다른 구성인 거 보이잖아요. 이런 쪽에는 패시브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이쪽 라인대에서는 그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는 이제 개별로 밀고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마스가보다 지금 마누가 쪽에서 포인트가 잡히고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런 쪽에서 이제 롱숏이 걸려버리게 돼서 이렇게 딱 눌러버리게 되면 지금 딱 누르기 딱 좋죠. 요 공매도로 여기서 잠깐 주춤하는 틈에 공매도로 빵 눌러버린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똑 떨어지게 되거든요. 역N자. 그래서 현재의 구조로 그러면 현대중공업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저평가되어 있는 기자재 같은 경우도 좋겠는데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자재 같은 경우라 그러면 또 지금 한라 IMS 정도밖에 없는데요. 이제 저평가된 기자재주는 그래서 일단 메이저 라인 쪽의 종목들로 메이저 쪽에 좀 더 확실한 이쪽으로 조금 만약에 이게 눌리는 경우랍니다. 그래서 예상 외로 다시 치고 돌려서 들어가는 경우라고 하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21선 아래로 밀려 내려오는 케이스로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롱숏 걸려가지고 빠져서 깨는 형태로 이렇게 아래까지 50% 조정선 61선 딱 50% 겹치게 되죠. 이렇게 아래로 역N자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롱숏 게임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반도체 사고 외국인들이 지금 때려 팔고 있는데요. 얘들 같은 경우 언제든지 이렇게 방향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쫙 사들어갔다가도 그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쫙 들어갔다가 이렇게 확 때려 팔아가지고 꺾어버리죠. 이런 흐름들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 스틸락스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전형적인 세력줄이니까 사실 얘를 지금 이 종목들 이거 우리가 지금 섹터에서 보고 있는 이 섹터 보고서 이거하고 이 동일 스틸락스라는 종목을 동일시하기는 하필은 이름도 동일이네요. 요런 종목을 지금 동일시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는 별도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후발 조선 세력형 조선 기자재 같은 요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빼시고요. 별도로 따로 다루는 걸로. 그리고 이게 현대 HJ중공업 같은 경우가 그리고 HJ중공업이 밀려 내려가게 되면 깨지게 된다면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르죠. 방금 전에 서두에서 지금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수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 자체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그냥 올라 들어가는데 조선 기자재는 못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런 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거 포인트 잡아들어가지고 이 세진중공업 같은 종목들 그렇게 해서 추천드렸던 거잖아요. 이 세진중공업. 조선주들이 저렇게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얘가 뭐 실적이 안 되기래 뭐가 안 되기래 뭐가 잘못됐다고 얘는 이렇게 못 쳐도 오르지도 못하고 이 꼬라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있느냐. 그렇죠? 얘가 지금 저가 들어갔던 게 2024년 작년 8월에 저가 들어갔던 거에서 올 4월달까지 지금 하나도 못 올랐잖아요. 하나도. 그럼 그 사이에 조선주들이 못 올라갔냐 그러면 조선주는 다 올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실적이 지금 전년 대비로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조선주들이 그렇게 다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하나도 못 올라갔거든. 조선주하고 지금 같이 안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요. 통으로 가는 쪽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는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전체로 본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올라들고 같이 올라들어가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실적 시즌이라든가 이게 중간 조정 구간 같은 데서는 반드시 메이저 대형 우량주들과 중소형주들이 일치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H중공업하고 같은 형태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다음에 HJ가 깨진다 그러면 이 세진도 깨져 내려오게 되고요. 이런 종목이 깨져서 내려오면 이 여타 조선 기자재주들의 경우도 압박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HJ중공업 살펴봤습니다. 자, 전지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전지투자TV에서 만든 이 오르고 앱에 들어오시면 이 오르고에 있는 전문가 분들이 자 각자
전공 주특기가 다 달라요. 주특기 다 다르고 그리고 접근 방식도 다 다른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근 방식으로 다 다른 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를 집중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고 2차 전지를 집중을 하는 분도 있고 바이오를 집중하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중장기 투자를 하는 분도 있고 오늘 세력급도 오늘 상한가 갈 종목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단타 공략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스타일이 다 다른 거거든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쉽게 보는 분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일단 다 들어가셔가지고 추천주는 어차피 계속 나오니까요. 계속 나오니까 천재투자TV에서도 저희들도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목 분석하면서 이런 거 사야 되는 종목이고 다 추천드리죠. 그래서 추천주 자체에 급급하지 마시고요. 이 전문가가 특기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스타일하고 잘 맞는 쪽으로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단타 치는 분이 저 같은 사람들 방에 들어오게 된다면 지루해서 절대 못 견디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좀 일도 바쁘고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먹고 오늘 나온다는 방 들어가면 그럼 매매 한 번 못 해봐요. 그죠? 장중에 제대로 시세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일하느라고 바빠서. 근데 벌써 들어갔다 나왔다가 오늘 벌써 매매가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매매 한 번 해보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단타 치는 분이 중장기 가면은 지루해서 못 견디는 거고요.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게 잘 찾아가셔야 돼요. 다만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렇게 반도체가 무자비하게 이렇게 날아간다 그러면 대형주를 주로 다시는 코끼리 아저씨도 반도체를 얘기를 할 거고요. 테마를 다루는 주로 다루는 사람도 반도체 얘기를 할 거고 재료주 매매하는 것도 당연히 반도체가 저렇게 날아가면 반도체 쪽에서 재료주들이 많이 나오죠. 반도체를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세력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반도체가 가장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얘기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쫙 올라온다 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전부 다 2차 전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성향과 관계없이 단타에서도 어떤 특정 섹터를 얘기를 하고 2차 전지를 얘기하고 재료주 매매 전문가도 2차 전지를 얘기하고 테마도 2차 전지를 얘기하고 대형 우량주로 2차 전지를 얘기하고 저 같은 저가 우량주 다루는 사람도 2차 전지를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냥 2차 전지가 대세라는 얘기야. 이렇게 보면 이렇게만 보면 이 각자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같은 섹터에서 같은 종목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향이 다르니까. 자, 성향이 다르니까 장기 관점하고 오늘 단타 치는 관점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의 경우는 하이드로리튬 리포스퍼스 같은 종목들 절대로 손 안 댄다. 자, 그러나 세력 급등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틈만 나면 노리고 먹고 나오죠. 저는 절대 안 사요 그런 거. 이렇게 다르거든요. 이렇게 종목이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2차 전지 종목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가 대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판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고.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다음 주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